여러분, 오늘은 비문학 독서 지문 마지막 법적 관점에서 본 혼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진도 나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말한다. 혼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은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과거에 뭐 이제 예전에 한 조선시대라든가 옛날에 혼인이라는 표현 꽤 썼고 결혼의 법적인 용어도 혼인입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법적 절차 없이도 결혼식과 같은 사회적 관습에 의한 의식을 치르면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 자, 여기 포인트를 보면 과거 혼인 성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적인 절차 없이 사회적 관습에 의한 의식만으로, 그러니까 결혼식만 올리면 그게 혼인의 성립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법적인 관점에서 본 혼인이니까 이거는 과거와 뭐 대조 정도 되겠죠.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 제도를 두고 있다. 자, 비교해 드릴게요. 법률혼 제도. 자, 요게 바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 내용들이 수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법률혼 제도가 일반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사회적 간섭보다는 혼인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법적 절차 필요하고, 예를 들면 혼인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니까 앞쪽이 수식하는 꾸며주는 어구가 되겠죠. 이게 현재의 혼인 성립. 혼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을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 뿌리를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고, 이에 따라 법을 통해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혼인은 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참여한 남녀 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법적 효력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사회에서의 혼인은 법적 절차 필요하고, 여기에 참여한 남녀, 즉 이 결혼이라는 게, 혼인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의 당사자가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당사자들 모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 앞부분에 이제 근거 설명하면서 여기 인가가 나오는데요. 혼인은 개인의 사생활 아니야.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지 말든지 그걸 왜 국가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야. 왜 법적 절차, 법률혼 제도를 두고 있느냐. 혼인이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문제로 보이지만 얘가 국가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문제와도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 국가의 가장 기본 단위가 혼인을 통한 가족의 형성이기 때문에, 즉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표현이 좀 이상한데, 국민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그 단위인 가족의 형성이 굉장히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단. 그럼 혼인 성립을 위한 실질적 조건이 뭐냐? 앞에 우리 혼인이 법적인, 이거를 참여하고 이 과정을 참석한 사람에게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때 실질적인 요건,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합치면 그냥 요건이야. 그쵸? 필요 조건. 그쵸? 자, 정리해보면 혼인 성립을 위한 실질적 요건이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요약할 때는 실질적 요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대. 충족시켜줘야 돼. 자, 실질적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요. 혼인, 의사의 합치. 자, 정리해보면 실질적 요인의 핵심은 내용이라니까. 실질이라는 건 얘가 혼인 의사의 합치. 그러니까 누가 한쪽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여 당사자가 모두 다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지. 혼인 의사는, 자, 여기 개념이 나오는데요. 혼인 의사는 부부 관계를 성립하겠다는 의사. 자, 요거 단어 뜻이니까 개념 정의하고 갈게요. 반드시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자, 부부 관계, 너랑 나랑 이제 부부가 될 거야 할 때,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되기로 했어요 라는 의사,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대. 자,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대요. 뭐 예전에 우리 뭐 역사상에서 보면 약탈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상대 의사 물어보지 않아. 그냥 납치해가지고 와가지고 강제로 데려와서 결혼시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현대의 국가에선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 다른 실질적 요건. 자, 얘가 실질적 요건, 잠깐만 번호를 붙여볼게요. 여기 1번. 실질적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혼인 의사의 합치였고, 두 번째는 연령과 혼인 자격. 자, 여기 2번. 자, 혼인을 할 때 나이가 중요해. 그렇죠?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자, 보세요. 혼인 당사자인 남녀는 모두 혼인 적정 연령인 만 18세에 도달해야 한다. 자, 보시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혼인 당사자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야. 만 18세가 아니면, 예전에는 여자와 남자의 혼인 가능 연령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게 양성평등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요즘은 남녀 모두 만 18세야. 자, 만 18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혼인이 가능하다. 자, 만 18세가 자, 법적으로 미성년자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 만 18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민법에서 우리가 저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민법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고 근데 결혼을 하면 미성년자에서 제외된대. 그러니까 약간 최소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18세.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 나이로 따지면 19살 생일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만 18세는 뭐 나머지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야에서 얘는 미성년자이긴 해.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혼인이 가능하대요. 즉, 여기요.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혼인이 가능.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아니어야 돼. 자, 우리나라는 근친, 즉 가까운 친족의 결혼을 굉장히 넓은 범위로 보고 있는데 8족 이내의 혈연 관계가 아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간은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보통 사촌 하면 친가 쪽 사촌, 외가 쪽 사촌 해가지고 양쪽에 사촌들이 있잖아. 어느 쪽도 사촌이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중복 혼인도 불가능하다. 이거 줄여서 중혼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지금 실질적인 조건은 의사의 합치, 혼인 연령, 그리고 혼인 연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부 사항들이 조금 있었어요. 자, 만 18세 이상이 가능한데 만 18세의 경우에 여기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 연령하고 혼인 자격은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 부모 동의가 되겠죠? 자, 3번 문단 갑시다. 혼인의 형식적인 요건. 아까 우리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이 2번 문단에서 주로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실질적 요건이 있는데 소개는 두 가지를 다 했어. 그러니까 3문단에서 형식적 요건이 나오고 혼인의 형식적인 요건이 뒤쪽에 들어있다. 자, 보시면 혼인신고의 이행이다. 자, 1번 형식적인 요건은 네, 혼인신고의 이행. 자, 혼인신고라는 법적인 절차 해야 된다는 거죠. 이행, 수행해야 돼.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접수 및 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자, 보시면 그럼 혼인신고의 이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요 밑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쪽으로 화살표 해드리면 일단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야 돼. 법에서 정한 문서죠. 그리고 이거를 기관에 제출해야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에요. 제출도 하고 그러면 상대방 그 공무원이 받아서 접수해주고 수리. 이것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문서이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이 그 즉시가 아니라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것이 완료되는 시간까지. 네, 완료되는 시간까지.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혼인 당사자는 자, 여기 보세요. 혼인 당사자라고 하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 당사자, 남자와 여자, 부부가 될 사람들이죠. 상대방에 대한 법적 배우자의 지위를 얻게 되며 자,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 혼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지위, 배우자의 지위, 법적으로 관계가 무슨 사이입니까? 그러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라고 적는다는 거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되는 거죠. 자, 잠깐만. 미안. 여기 정리 다시 할게요. 자, 상대방에 대한 법적 배우자 지위를 얻게 된다. 취득하게 된다. 요게 효력 1번. 효과, 효력. 요게 이제 번호 붙여드릴게요. 여기다가 1번.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법적인 효력 1번이야. 배우자가 된다. 법에서 인정하는 배우자인 거죠. 서로 사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자, 두 번째는 법에서 인정해주는 서로 사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관계가 형성이 된다. 즉 이제 양쪽 집안의 친척들이 서로 이 사람들을 자기네 친척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 효력 2번.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 부양, 가족들을 먹여 살려. 그렇죠? 가족 부양, 공동생활의 협조, 정조의 의무 등. 자, 여기 패스해서 넘어가요. 여기까지 그냥 다 그을까? 다양한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즉,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해요. 자, 다양한 법적 권리의 예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법적인 권리야.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었어. 그럼 내 배우자가 나를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야. 서로에게. 공동생활의 협조. 우리가 같이 한 집에 생활할 때 서로를 위해서 뭐 가사노동을 분담한다든가 서로 협조할 의무도 있어. 내가 왜 해야 돼? 이러고 버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조의 의무. 다른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면 안 돼. 서로에 대한 정조. 서로에 대한
사랑의 신뢰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무도 발생해요. 의무. 즉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서로에게. 또한 혼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요거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만약에 결혼했어. A와 B, 여자 A와 남자 B가 결혼을 한다. 각자 재산이 있었어. 또는 결혼하고 나서도 각자 요즘은 경제생활 하게 되니까 각자 월급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어디서 상속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로또 같은 것도 이런 것들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부분이야. 재산. 그러니까 결혼 전 재산이나 결혼 이후의 재산 모두 다 어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요게 네, 혼인신고 이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4가지 효력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갈게요. 혼인은 평생 부부관계로 살아가겠다는 법적인 약속으로 그 기간을 명시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우리 결혼식에서도 그런 문구가 많이 있잖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죠? 법적인 기본적으로 혼인이라는 것이 법적인 약속인데 이 법적인 약속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 기간을 명시할 수 없다. 즉 잠깐만요. 여기 위에다 적어 드릴게요. 기간 정해지지 않는다. 내가 너랑 결혼할 때는 뭐 10년만 뭐 1년 살아보고 아니면 내가 우리 100세가 되면 그 이후에는 부부하지 말자. 뭐 이런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기간의 조건을 단서로 달 수 없다. 원칙적으로 무효화나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거 잘 보세요. 원칙적으로야.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무효화나 취소는 불가능. 기본 원칙은 무효도 안 되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무효도 취소도 안 된다. 근데 이상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제가 경험한 아는 선배 이야기 해드렸어요. 혼인 취소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 있다고 했잖아. 즉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에 하지만 요 뒷부분이야.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혼인이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 자, 잘 보세요. 여기 단서 조건이 뭐냐면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근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소송과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돼. 그러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냐?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나 혼인 당사자 간의 근친혼 관계에 있는 경우. 자, 여기서 끊어보면 2가지 경우가 되죠. 이게 혼인 무효가 되는 경우야. 혼인 무효. 아까 얘기한 무효의 경우죠. 그렇지? 여기에 해당돼요.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야. 제가 이 경우의 사례를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로 말씀드렸어요. 그쵸? 우리 서로 혼인한 거 아니고요. 상대방이 그냥 나 몰래 갖다 접수했어요 라고 우긴 경우였어. 물론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만 가지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했다. 그러면 그걸 증명해내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혼인 당사자가 근친혼 관계야. 즉 법에서 금지하는 친척 관계란 얘기죠. 이런 경우에 혼인 무효가 된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경우엔 가능하다는 거죠. 즉 1번, 2번 모두 다 무효가 된다는 거야. 자, 여기 상세 설명을
합니다. 여기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사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세요. 무효 사유가 있어. 그러면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혼인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 변호인 되겠죠? 자, 그리고 네, 혼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 사촌이면 우리 뭐 외사촌, 친가의 뭐 큰아빠나 뭐 작은아버지 뭐 이런 아버지 쪽 친족이 가정법원에 대상은 누굽니까? 요건 민법이어서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돼. 혼인무효소송. 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이겠다. 잘 보세요. 이거 체크 바꿔드릴게요. 입증 책임. 뭘 입증해? 앞에서 얘기한 이거 혼인무효 사유예요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걸 누가? 청구권자. 신청한 사람. 네. 혼인무효는 소멸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어. 자, 보통 우리 뭐 다른 법적인 절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안에 뭐 인지한 경우에 뭐 이렇게 알고 나서 뭐 1년 후에 뭐 이렇게 있지만 소멸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어요. 그리고 혼인 무효가 되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야. 인정을 받았어. 혼인 무효라고 이 결혼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었구나 라고 무효가 되면 1번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혼인 기록 관련 자체가 삭제돼요. 자, 이건 이혼하고 달라요. 자, 지금 여기 보면 혼인 무효의 절차와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요건 이제 혼인 무효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차가 되겠죠. 아예 기록이 삭제돼. 자, 얘는 이혼과 차이점이야. 이혼은 혼인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 혼인은 했어. 그런데 지금까지만 하고 이제까지 하고 이후부터는 너희 이제 부부가 아니야 라고 과거의 혼인 기간은 인정해 주는 거야. 자, 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5번 문단 갈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청구권자 있다 했잖아. 청구권자. 누군가 신청하는 거야. 권리가 가지고 있어. 근데 당사자 중 이제 뭐 부부가 2명이니까 당사자 중 1명이 적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자, 아까 우리 만 18세 도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 18세가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없어. 근데 결혼하는 혼인신고하는 그 시점에 만 18세가 아니었다. 이런 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는 거지. 자,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중 한쪽이 중원동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가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경우 자, 요거 쉼표예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현한 경우 자, 여기까지. 자, 케이스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1번 당사자 중 1명이 연령 문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 2번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자, 요거는 3번. 한쪽이 여기요.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여기 예시가 나오죠. 중혼 등 요게 이제 요거의 예시 중에 하나야. 나는 저 사람이 결혼을 안 한 줄 알고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어머 웬일 저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네. 했더니 아니야. 그죠? 이혼한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현재 결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혼인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자, 그거는 중혼에 해당돼서 취소, 혼인 취소, 무효 상태가 되고요. 4번 마지막 거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현한 경우. 그러니까 이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강제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연령 문제, 그 다음에 미성년자 동의 문제, 그 다음에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 의사와 관련된 사기나 강박, 강요했던 얘기죠. 자,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혼인 취소가 사유가 지금 여러 개 있었잖아요. 사유가 지금 총 여기가 사유가 4가지가 있어서 경우가. 그런데 사유에 따라서 청구권자가 달라져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청구권이 제한되기도 한대요. 자, 조건이 다르다는 거지. 자, 보시면 어떤 상황도 주어질 거야. 자, 그러면 그걸 상세 설명해야겠죠? 자, 사유에 따라, 여기 사유 있었죠? 사유도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다 할까? 자, 사유하고 상황에 따라 청구권이 달라지거나 제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케바케란 얘기죠. 자,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뒤에 내용 사례로 볼 거예요.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에도 혼인 후 당사자가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거나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게 2번 경우였어.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였어. 일단 조건은 맞죠. 신청 조건은 갖추고 있는데, 자, 어떤 경우냐. 혼인 후에 당사자가 만 19세가 되어서 성인이 됐어, 이미. 결혼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미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런 경우 있었어요. 만 18세 이상은 도달하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에이, 원래 그때 혼인신고하면 안 됐었는데, 법적인 효과가 없었는데, 이미 성인이 돼서 결혼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에이, 다시 이혼하라고 할 수 없잖아. 그냥 결혼해. 결혼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헉, 뭐야, 미성년자였어. 동의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 부모님이 동의를 안 해줬는데, 너무 사랑해서 아이가 생겼어. 근데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그러면 법적으로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부모의 권리, 아이로 인해서 얘도 또 하나의 생명체니까 얘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결혼을 취소해버리면 얘는 공중분해가 되는 거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2번 케이스하고 관련된 거였어. 자,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부터. 자, 요거는 4번 케이스예요. 뭐냐? 아까 사기나 강박, 강요로 혼인 의사가 없는데도 혼인을 하게 된 경우라고 했잖아. 근데 사기를 알게 된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쭉 체크해 줄게요. 애는 취소 청구 불가능해. 자, 요거 지울게요. 취소 청구 다 안 되는 경우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는 3개월까지. 자, 만약에 그래 오케이 인정. 사기, 강박이 있었어. 근데 사기라는 걸 모르는 동안은 계산이 안 돼. 사기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냥 나는 결혼이 정상적인 줄 알았던 거지. 강박. 얘를 강요로 가둬놓고 결혼을 강요했어. 근데 강박을 면했어. 즉 내가 그 강박, 강요로부터 풀려났어. 누가 날 가둬놓고 야 너는 나하고 결혼할 때까지 집 밖으로 못 나가 했는데 결혼시키고 나서 야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너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 뭐 외출도 가능해 했을 때 그 위법 요소를 알게 된 3개월. 3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다는 거야. 이 안에 해야 돼. 근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뭐야? 야 사기나 강박을 면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났는데 너 왜 혼인 취소 신청 안 했어? 너에게도 의사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자 여기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는 안 돼. 그러니까 6개월까지 3개월까지가 된다는 거죠. 자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이 사람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사실 무한정 기다릴 수 없잖아요.
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비용이 드는데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 그런데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이럴 수 없잖아. 상대방은 야 그렇게 오랜 세월 있어놓고서 너 이제 와서 혼인 무효 신청할 수 있어? 그 안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데드라인을 만들어준 거야. 자, 그래서 사기나 강박은 3개월 이후에는 안 돼요. 자, 중대 사유는 이 중혼 같은 거였지? 6개월 이후에는 안 돼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자, 요거는 절차의 가장 마지막 단계죠.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이후는 1개월 이내. 자, 너 혼인 취소 인정.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그 판결 받은 내용을 한 달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 완료해야 돼. 그래야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법원 판결까지 받았어. 근데 갑자기 뭐가 바빴어. 일이 생겼어. 뭐 병원에 입원했어. 해가지고 한 달 이후에 그 서류를 여기 관할기관이면 구청이나 뭐 이런 데거든요. 아까 혼인신고처럼 구청에 접수해야 되는데 접수를 안 했다. 그러면 자 얘는 절차가 완료가 된 게 아니죠. 그치? 자, 그리고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인정. 자, 주의하셔야 돼요.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인정. 자, 그리고 여기 다른 케이스가 하나 더 나오는데 아까 우리 이제 이혼과 혼인 취소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한편이라고 다른 얘기로 이제 전환합니다. 마지막 문단이에요. 이혼은 혼인 취소와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자, 이혼은 혼인을 통해 발생한 법적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다. 여기 개념 정의죠? 자, 얘는 취소가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그냥 종료야. 끝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무효나 취소와는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뭘까요? 그렇죠? 차이점이야. 이혼은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은 했어. 그죠? 적법한 성립 이후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런 경우에 이혼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추가로 된 내용 이렇게 동시에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이혼은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상 이혼과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이혼이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야. 얘가 협의상 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분류 사용했어요. 분류. 자, 협의상 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은 앞에 수식어구가 있죠.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둘 다 우리 이혼하자 라고 동의하는 경우고, 그 두 번째는 법원 판결에 의한. 이거는 협의가 안 되는 경우겠죠. 둘 중에 하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근데 한쪽은 강력하게 원해. 그럴 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거다. 협의상 이혼은 자, 요거 이제 단어 뜻을 설명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이를 확인받아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지금 개념정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협의상 이혼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이 나와요. 당사자가 함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협의상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대요. 자, 요 서류 아까 우리 혼인도 비슷했어. 자기 주소지에 등록 그 기관이 있었고 협의상 이혼 신청서를 제출해. 그리고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이 필수로 주어진다. 여기 이제 이혼 숙려 제도라고 해서 뭐 요즘 프로그램도 있죠. 뭐 이제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홧김에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숙려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이 선택을 돌이킬 수 없냐. 왜냐면 인생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치? 자, 그러고 나면 여기도 이제 등록기중제 가정법원의 이제 대상 기관이야. 제출 혼인신고할 때는 구청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었지만 얘는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혼인 숙려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자, 이제 다음 절차야. 시간을 동안 충분히 기간을 가지세요. 뭐 2주, 4주, 뭐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보면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당사자 양측이 한쪽이 안 나가면 안 돼요. 양측이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아이고 미안.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는다. 즉 의사가 여전히 있는지 숙려했더니 야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나 생각이 바뀌었어. 이혼 안 할래요? 할 수도 있잖아. 그쵸? 이때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할 뿐. 자, 이 다음 절차야. 법원이 그러면 뭘 확인하냐? 합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한대요. A, 너도 이혼하고 싶니? 네. B, 너도 진짜 이혼 원하는 거 맞아? 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이혼 의사의 타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야, 뭐 너희 이 정도 가지고 이혼을 하니 그 정도는 너무 사소한 거야. 이런 얘기 안 해준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자,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처럼 혼인을 정리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따라요. 왜냐하면 얘네가 협의해가지고 우리 이혼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뭐 양육권은 누가 가지고 재산은 어떻게 나누기로 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래 너희끼리 사이좋게 협의했으니까 그럼 그거대로 해주마가 된다는 거지. 법원의 확인 이후 자 이렇게 확인했어요. 확인 절차 이후에 3개월 이내 자 아까도 혼인 무효도 기간이 있었어.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간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확정. 이게 절차의 마지막이다. 그렇죠? 절차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과정이죠. 과정. 내용 전개 방법으로는 과정. 자, 반면 자, 여기까지는 협의상 이혼이었고 재판상 이혼. 자, 재판상 이혼은 다른 종류니까 개념도 달라요.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에 반대. 자, 뭐야? 이혼에 대한 의사 협의가 안 되는 거야.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자, 이혼에 반대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기서 끊을게. 당사자 중 한 명이 자, 당사자 중 한 명, 둘 중에 하나 다른 아까 혼인무효처럼 다른 사람들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없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것. 여기까지가 재판상 이혼의 정의죠. 자, 그러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느냐? 자, 여기서는 아까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여긴 소송. 그래서 뭐 이제 재판 이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잠깐 미안. 재판을 통해서 혼인을 해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죠. 법원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 즉 여기에 중요한 기준점은 민법에 이미 규정된 사유가 있어요. 이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하면 이혼을 할 수 없는 거야. 단서 조항이 있어요. 소송 전에 반드시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즉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 제기를 하기 전에 자 소송이 2번이야. 순서상으로 1번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 이건 재판까지는 아니고 법률적으로 너희 무슨 재판까지 가려고 하니 서로 한번 잘 대화해봐 라고 중재를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돼. 그래서 얘가 1단계, 그 다음에 소송이 2단계. 자, 그리고
지금 1단계 조정이 만약에 성립이 됐어. 중간에 이제 중재를 해줬을 때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는 재판 절차 없이 이혼이 가능해. 즉 1-1번 그 다음에 이혼 가능 1-2번으로 끝나고,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이 확정된다. 만약에 1-1번, 2번으로 가면 소송까지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근데 법원 이제 우리는 조정이 불가능해요. 조정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2번으로 가는 거지. 법원이 그러면 소송 간 다음에 3번 법원의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 이혼이 확정이 되는 거고, 소송을 건 사람이 이기는지 지는지에 따라서, 자, 주체는 승소자가, 재판에서 진 사람이 아니고 이긴 사람이 1개월 내에, 아까 협의 이혼은 3개월 이내였잖아. 이건 기간이 달라. 관할 기관 얘도 똑같이 장소는 똑같죠. 관할 기간에 이혼 신고를 마무리해야 완료가 된다. 절차가 요렇게 차이가 있다. 자, 요렇게 보시고 뒤쪽에 내용 정리되어 있어요. 자, 문단 내용 구조 정리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랑 특히 여기 각각의 혼인 성립 요건이나 실질 요건, 그리고 형식 요건,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혼인 무효와 이혼 모두 다 실제 케이스나 사례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념 확인 숙지 해주시고 뒤쪽에 OX 문제까지 풀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